자, 한 주간 저희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벌써 폭염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매우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지난 한 주간 사진으로 보는 국제정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뉴스는 빛고올림 블로그님 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걸로 이제 한 주마다 이제 10가지 뉴스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꼬박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뉴스 시작할게요. 자, 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입니다. 지난 6월 15일 스톡홀름의 SIPRI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핵무기 보유량이 2019년 대비 2020년 감소한 반면 최근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등의 국가들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북한도 20-30개를 30-40개로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자료 화면 보시면요, 여기 핵탄두의 모습이 보이시죠? 요즘 이제 북한도 원래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미국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핵무기 없죠. 이제 웬만한 군사 국가들은 핵무기를 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이제 북한도 핵무기가 또 증가를 했네요. 두 번째 뉴스. 중국과 인도가 히말라야 지역에서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주 양측 군인들이 서로 패싸움 벌이듯 난투극을 벌여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난투극을 벌이는 과정에서 중국 군인들이 몽둥이에 못을 박는 것을 사용하여 국제사회의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였는데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인도 측은 서로 충돌이 발생하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경 교전 규칙을 개정해 버렸습니다. 못을 박았다고 하는데 자료 한번 나눠볼게요. 정말 살벌하게 못을 박았죠. 저걸 한 대 맞으면 그냥 바로 즉사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뉴스. 남미의 브라질이 최고의 코로나19 환자가 110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요. 특히 인도가 42만 6천 명으로 4위에 올라 있고 파키스탄도 최근 급증하여 18만 명을 넘어섰고 방글라데시도 12만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집계조차 정확하지 않아 더욱 많은 감염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시설이 낙후된 국가는 웬만해서는 이제 집계조차 잘 못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좀 사정이 안 좋으니까.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마스크를 쓴 여성의 모습이 보이시죠? 참 마음이 아프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뉴스. 미국에서는 볼튼 전 미국 안보부장관의 회고록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 진영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미지수로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반도 문제도 볼턴 회고록에 공개되어 북미 정상회담 과정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곤욕을 치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이제 핫해진 뉴스긴 하죠. 자료 한번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과 볼튼 미국 안보부장관의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뉴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미를 비롯하여 미국, 유럽 등에서도 봉쇄 조치를 완화시키자 다시금 감염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어 중동, 유럽, 남미, 서남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한 바퀴 순회한 이후에도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잠잠해졌다가 지금 또 다시 이제 또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여기 자료 한번 보시면 이게 빛고올림 블로그 자료 화면인데 이 사진만 봐도 왠지 마음이 좀 찡해지네요. 보면.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뉴스. 이스라엘의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는 요르단강 서한지구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합병 추진에 반대를 나타내었고 아랍에미리트와 요르단 외교관까지 성명을 내면서 이슬람의 거센 반발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선거와 현재 중동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강경하게 서한지구 30%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 쪽에 이제 항상 이제 군사적 상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빠지지 않는데, 여기 자료 화면 보실게요. 자, 서한지구 합병을 설명하고 있는 총리의 모습입니다. 요 자료 화면 일단은 한번 봐주시고요. 자,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뉴스. 중국이 7월 1일부터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또 한 번 국제사회가 중국을 놓고 시끄러울 전망입니다. 가뜩이나 미국과 코로나19 발언점을 놓고 충돌하고 있으며 여기에 무역 분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콩을 놓고 남중 국해에 있어서의 군사적 긴장과 무역 분쟁의 재확산 등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산 넘어 산입니다. 이게 갈수록 지금 미국과 중국의 지금 사이가 되게 서먹서먹해지기 시작하는데, 워낙에 이제 강대국가이기도 하고, 근데 원래 강대국가끼리 잘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은 요즘에 이제 또 경제도 많이 성장하고 있고 군사력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자, 7번째 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 중국이 이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으로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 사진을 일단 검토만 이제 확인만 해주시고요. 자, 8번째 뉴스. 리비아 내전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정하는 GNA 정부군과 리비아 국민의 LNA 간 충돌에 국제사회가 끼어들고 있어 리비아 내전이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집트가 리비아 국민군 LNA를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GNA를 지원하고 있는 터키와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리비아 통합정부인 GNA한테는 터키와 카타르, 이탈리아의 지원을 받고 있고 LNA군에는 러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등의 국가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저도 처음 접하는 뉴스인데요. 자료만 보시면 이집트 대통령이 리비아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뉴스는 저도 처음 접하는 뉴스라 좀 생소하긴 하네요. 자, 9번째 뉴스. 남북관계가 최악의 교착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번주 뉴스에도 일단 알려드렸는데, 김여정 때문에 약간 좀 이제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가 좀 안 좋죠. 김여정의 한국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낸 뒤 남북한 연락사무소까지 폭파시키는가 하며 대남 삐라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등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어떠한 도발을 하게 될지 우려스러운 가운데 이제는 대남용 확성기까지 설치하는 등 남북관계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최악의 상태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북한 김정은 대통령이랑 이제 김정은이랑 이제 회담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 좀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요.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국내 상태 분위기도 들쑥한데 이제 김여정까지 이러니까 지금 좀 분위기가 되게 안 좋죠. 자, 마지막 10번째는 이제 러시아의 75주년 승전기념일 군사 퍼레이드입니다. 승전기념일이 원래 5월 9일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6월 24일로 연기된 상태에서 최근 리허설까지 벌인 것을 보면 예정대로 24일 군사 퍼레이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군사 퍼레이드를 이제 하게 되네요. 하지만 이제 국내 같은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취소가 되고, 아직까지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좀 이제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보면 뉴스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제 클럽이나 뭐 공원, 뭐 이 사람들이 밀접된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더 최악인 건 마스크도 안 쓰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코로나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 생각에 예전에 그 이태원 클럽 사건도 있고, 나 하나만 괜찮겠지 하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준다는 생각은 하지를 않더라고요.
어쨌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코로나19가 조용해질 때까지는 개인 위생을 일단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스크는 꼭 쓰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뉴스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10가지 뉴스로 쭉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화면 보여드리면서 또 색다른 뉴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은 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상 한 주간의 뉴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때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여러분들 감사해요. 고마워요.